지금 당장 식사를 굶거나 양을 확 줄이고 계신가요? 그것은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몸에 스스로 시한폭탄을 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요 현상을 3번만 겪어도 여러분의 소중한 수명이 무려 5년이나 짧아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살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결국 혈관 건강까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전문 연구가 김철수입니다. 70대 중반의 박님은 평소 배가 조금 나왔다는 이유로 아침을 굶고 저녁만 드시는 생활을 1년 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몸무게는 줄지 않고 오히려 근육만 빠져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혈당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식사 순서를 바꾸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을 식단에 추가한 지 단 3개월 만에 박님은 뱃살 8kg을 감량하고 당뇨약까지 줄이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꽉 막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굶지 않고도 내장 지방을 10kg 이상 걷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시게 됩니다. 더 이상 기운 없이 굶는 다이어트로 몸을 망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20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알찬 정보들을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고민이 바로 나이살입니다. 예전에는 한 끼만 굶어도 살이 쏙 빠졌는데 이제는 물만 마셔도 배가 나오는 것 같아 속상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무작정 굶기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 선택하는 단식은 우리 몸에 전쟁 선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영리하면서도 고집스럽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던 에너지가 끊기면 뇌는 지금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전쟁이 터졌으니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 몸은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여버리니 조금만 먹어도 몸은 그것을 지방으로 쌓아두려고 혈안이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8세 이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님은 허리치수를 줄이겠다고 하루에 딱 한 끼 점심만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 같아 기뻐하셨죠. 하지만 2달째부터 기운이 하나도 없고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에너지가 부족해지자 우리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에게 근육은 저축한 현금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 능력이 사라지고 뼈를 지탱해줄 힘이 없어집니다. 이님은 결국 요요 현상을 겪으며 원래 몸무게보다 5kg이 더 찌고 말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반복되는 요요가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수명을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결국 내 몸의 엔진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체중계의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근육량과 대사 기능입니다. 굶지 않고 잘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굶주림의 고통 대신 내 몸이 즐겁게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비결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나는 밥은 거의 안 먹는데 왜 자꾸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65세 정님의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정님은 평소 건강을 끔찍이 생각하셔서 흰 쌀밥 대신 신선한 과일로 아침과 저녁을 대신하셨습니다. 사과, 배, 포도 때로는 제철을 맞은 샤인머스켓까지 듬뿍 드셨죠. 비타민도 풍부하고 천연 당분이라 몸에 좋을 거라 굳게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정님의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은 당뇨 직전 단계까지 올랐고 간 수치마저 나빠져 비알코올성 지방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비밀은 바로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의 종류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 속의 탄수화물은 수천 개의 포도당이 사슬처럼 길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걸 에너지로 쓰려면 가위질하듯 하나하나 끊어내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일 속의 당분은 딱 한두 개로 이루어진 아주 가벼운 구조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우리 몸에 쏜살같이 흡수됩니다. 특히 과일에 많은 과당은 간으로 바로 가서 내장 지방을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정님은 건강을 위해 과일을 드셨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 설탕물을 계속 들이붓고 계셨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님께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양의 조절과 먹는 순서였습니다. 사과는 한 번에 반 개, 포도는 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식사 대신이 아니라
식사 후에 아주 소량만 즐기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걱정되는 시니어분들이라면 과일 대신 내 몸에 지방을 분해해주는 4가지 보물 같은 식품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를 마시면 입안이 약간 떫고 쌉쌀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카테킨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수많은 식물 성분 중에서도 유독 녹차의 카테킨만이 체지방을 직접 분해하는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따뜻한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커피 대신 녹차를 습관화하신 정님은 한 달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를 추천해드립니다. 아몬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피스타치오는 일명 스키니넛이라 불릴 정도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껍질을 하나하나 까서 먹는 과정 자체가 뇌에 이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견과류는 몸에 좋은 지방이지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내 손으로 한 줌 쥐었을 때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인 25g 내외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이 고기만 단백질이라 생각하시지만 생선, 달걀, 콩 역시 훌륭한 급원입니다. 우리 몸은 한 가지 단백질만 들어올 때보다 여러 종류가 들어올 때 훨씬 효율적으로 근육을 만듭니다. 매끼 식탁에 고기나 생선 혹은 두부나 달걀 중 하나는 반드시 올리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우리 몸의 공장 가동률을 높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초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방해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밥을 지을 때 식초 한 스푼을 넣거나 나물 무침에 식초를 넉넉히 활용해 보세요. 밥 한 공기를 다 먹어도 반 공기만 먹은 것 같은 마법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님은 이 4가지 식품을 식단에 넣고 과일량을 줄인 것만으로도 석 달 만에 내장 지방 5kg을 감량하고 지방간 수치도 정상으로 되돌리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연금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식단에서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시니어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간과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72세 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님은 근육을 키우겠다고 매끼 닭가슴살과 소고기를 엄청난 양으로 드셨습니다. 탄수화물은 거의 입에 대지 않고 오로지 고기 위주로만 식사하셨죠. 그런데 몇 달 뒤 최님은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는 증상을 겪게 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해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들어오는 대로 다 근육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잘게 쪼개져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흡수되는데 이때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 간이 쉴 새 없이 일해야 하고 만들어진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콩팥은 녹초가 됩니다. 최님은 건강해지려고 드신 고기가 오히려 장기들을 공격하게 만든 셈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적당한 단백질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한 끼에 내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살코기, 그램수로 치자면 약 100g 내외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100g은 요리하기 전 생고기 기준이며 이 정도 양을 드시면 실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20g 정도를 얻게 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많이 드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것이 근육 합성 효율을 높이는 가장 영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익혀 먹느냐 하는 조리 방법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삼겹살을 드실 때 어떤 방법이 가장 맛있으십니까? 아마 뜨거운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 먹는 직화구이를 최고로 꼽으실 겁니다. 하지만 건강 측면에서 보자면 숯불구이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리 온도가 140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고기를 굽게 되면 고기 속의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숯불에 바짝 구운 닭다리 하나를 다 먹는 것은 담배 60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유해 물질을 몸 안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멀리하시면서 정작 식탁 위에서는 담배 몇 갑 분량의 독소를 맛있게 드시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고온에서 구운 음식은 당뇨 환자들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노화 독소가 대량으로 만들어져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온갖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님께 권해드린 방법은 바로 좋은 조리법이었습니다. 고기를 불판에 굽거나 튀기는 대신 물에 삶거나 쪄서 드시는 수육 형태의 식사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아무리 오래 끓여도 10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고기 속의 영양소는 지키면서 유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운 고기의 고소한 맛이 그리워 힘들어하셨지만 수육에 신선한 쌈채소를 곁들여 드시면서 최님의 컨디션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고 칙칙했던 안색이 몰라보게 맑아지셨습니다. 또한 단백질의 종류를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은 일주일에 500g 미만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닭고기 같은 백색육이나 생선, 그리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으로 채워보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콩을 자주 곁들이시면 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오른 고기는 어떤 온도로 구워졌나요? 내 몸의 간과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꼭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의학계에서 당뇨병을 부르는 무서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슬로우 캔서, 즉 천천히 진행되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암처럼 전이되지는 않지만 한번 시작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혈관을 갉아먹으며 서서히 우리 몸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찾아오는 당뇨는 기운이 없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등 노화 현상과 비슷하게 나타나서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69세 손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평소 목이 자주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셨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러다 어느 날 발가락 끝이 까맣게 변하는 것을 보고서야 병원을 찾으셨고 이미 당뇨 합병증이 진행 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이 마치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해 혈관 벽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혈관은 막히고 굵은 혈관은 딱딱해지면서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이 끈적한 혈액을 맑게 걸러주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천연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님께 가장 먼저 추천해드린 비결은 바로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였습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다시마를 국물 내는 용도로만 쓰시고 건더기는 버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고 불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물을 흡수하면 젤리처럼 끈적하게 변하는데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끔 든든한 가드레일을 쳐주는 셈입니다.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의 이 끈적한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까지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손님은 매일 아침 불린 미역을 한 컵 정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한 맛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지만 여기에 이것 하나를 곁들이면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론 2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식초입니다. 식초는 당뇨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습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유기산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즉, 인슐린이 한꺼번에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조율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마 식초입니다. 다시마의 풍부한 미네랄과 식초의 발효 성분이 만나면 신진대사가 폭발적으로 활발해집니다. 손님은 식사 전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미역 초무침을 식탁에 단골 메뉴로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바꾼 지 불과 2달 만에 200을 훌쩍 넘던 식후 혈당이 140대로 안정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끈적했던 혈액이 맑아지니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보약을 찾기 전에 우리 식탁 위에 흔히 올라오는 미역 한 줄기, 식초 한 방울의 힘을 믿어보세요. 당뇨라는 까칠한 손님을 내쫓으려 하기보다 해조류와 식초라는 든든한 친구들과 함께 길들이며 건강하게 동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순서로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7세 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님은 평소면 요리를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점심으로 잔치국수나 칼국수를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죠.
그런데 식사만 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지고 기운이 쭉 빠지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김님께 제가 제안해드린 해결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좋아하는 국수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먹는 순서만 거꾸로 바꾸라는 것이었죠. 거꾸로 식사법이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채소는 우리 장벽에 촘촘한 그물망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들어온 탄수화물이 채소가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 흡수되는 속도가 현저히 늦어집니다. 김님은 칼국수를 드시기 전 항상 생오이나 당근을 먼저 씹어 드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똑같은 양의 국수를 드셨음에도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혈당 수치가 몰라보게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닌 밖에서 식사할 때는 채소를 챙겨 먹기가 쉽지 않으시죠?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거나 외식을 해야 할 때 혈당을 지키는 비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견과류 한 봉지의 힘입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20분 전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미리 조금 드셔보세요.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위장을 미리 코팅해 주어 뒤이어 들어오는 자극적인 음식들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는 꼬들한 식감을 즐기는 것입니다. 라면이나 국수를 드실 때 푹 퍼진 면보다 약간 꼬들꼬들하게 익힌 면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전분이 물에 충분히 불어날수록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침투하기 쉬워져 흡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빔밥이나 김밥처럼 여러 재료가 섞인 음식을 드실 때는 밥양을 조금 덜어내고 채소 고명을 더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특히 김밥은 밥이 아주 밀도 있게 들어차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므로 한 줄을 다 드시기보다 반 줄만 드시고 나머지 배는 삶은 달걀이나 우유 한 잔으로 채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내 주먹 크기입니다. 한 끼에 내가 먹는 탄수화물, 즉 밥이나 빵, 면의 양이 내 주먹 하나 크기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 보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췌장은 훨씬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김님은 이 거꾸로 식사법과 주먹 크기 법칙을 실천하신 지 석 달 만에 체중 6kg을 감량하셨고 만성 피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음식을 무조건 참는 것은 고통이지만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은 즐거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쥐어짜며 고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식탁 위에서 작은 질서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채소 한 입의 여유가 여러분의 혈관을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내 몸을 살리는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첫째, 굶는 다이어트는 수명을 갉아먹는 전쟁과 같으니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 둘째, 과일은 식사 대용이 아닌 소량의 후식으로만 즐겨야 한다는 것. 셋째, 단백질은 저온에서 삶거나 쪄서 먹어야 독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거꾸로 식사법이 혈당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술이나 담배보다 더 무서운 건강 수명의 적은 바로 관리되지 않는 혈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바꿔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님, 정님, 최님, 손님, 그리고 김님이 증명해 주셨듯이 건강은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전문 연구가 김철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